안녕하세요. 영어 멘토링 TV의 신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로 진학 관련해서 정보를 좀 이렇게 가지고 연구해 볼까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 봤겠지만 우리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관련해 갖고 생기부 기재 방식 변화를 좀 예고했어요.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어떤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 첫 화면에 보다시피 우리가 진로 진학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성공적인 진로 진학 결과를 위해서 오늘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육부에서 이렇게 2019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비교과 영역 요소를 개선하겠다. 자,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 내용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어,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더 충실하게 하고 예, 학생이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작년도 그렇고 뭐 승용요구라던가 그다음에 조국 사건 같은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공정성이 뭔가 위배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지금 교육부가 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표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거는 이미 끝난 입시고요. 이 나머지 이 두 개가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입시예요. 네. 요거 여기는 이 편 요거만 보고 갈게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대입 이 얘기가 무엇이냐?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절대평가 얘기할 때 수능 영어 절대평가 2022학년도는 22학번, 2023학년도는 23학번 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대학 입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3, 고2 학생들 얘기하는 거고 여기 2024학년도는 현재 고1 올라온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대학 입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고2, 고3과 고1이 생기부 기재 방식이 달라요. 그게 오늘의 포인트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편 좀 넘어가 볼 거고요. 간단하게 이거를 올해 기준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기준이 올해 고3부터 올해 고1 되는 친구들 기준으로 한번 볼 건데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이 표를 보시면은 일단 출처를 먼저 밝힙니다. 제가 좀 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또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냥 표를 이렇게 좀 따왔는데요. 네. 2021 교육 트렌드라고 하는 EBS 강사 정승희 선생님께서 만드신 전자책인데 거기서 좀 표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작권 관련해서 지금 안내하는 거고요. 저작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뭘 하든 간에. 자, 좀 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볼 건데요. 표가 잘 안 보니까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고3, 2021학년도 고3과 고2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생기부 기재 방식인데요. 교과 활동은 500자 알고 계시죠? 네. 방과 활동, 이게 중요해요. 방과 활동 이제 수강 내용을 미기재하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더 이상 방과 활동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방과 활동을 안 듣느냐? 아니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보충 수업이니까 뭔가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종합의견 연간 500자, 네. 동의하고요. 자율활동 연간 500자, 동아리활동 연간 500자.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자율동아리는 연간 한 개만 기록할 수 있고 30자만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율동아리가 학교마다 명칭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도교사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학생들끼리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하는 어떤 활동들을 자율동아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정말 막 5개도 하고 6개도 하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거를 한 가지만 기록할 수 있다는 거 30자까지만 소개하는 정도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청소년 단체 활동 단체명까지 기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 금지되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내려가 볼게요. 네,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미기재 계속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대신에 숫자, 봉사활동 실적은 봉사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실적 기재는 가능하다라는 거. 진로활동 700자고요. 네, 진로 희망 사유 같은 거 적었는데 이제는 고2, 고3들은 대입 미반영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생기부 대사 같은 걸 하거든요. 교사들은요. 보다 보니까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음. 이런 비슷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네, 이게 결국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입에 지금 고3, 고2 학생들은 진로 희망 사유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상인데요. 매우 중요하죠. 수상은 학기당 한 건. 여러 개 탈 수도 있어요. 물론 수상을. 근데 이제 그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거, 정말 내가 이거는 이 학과 지원할 때 도움 될 것 같아 하는 거 하나만 이렇게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총 3년간 6건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수시 전형은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물론 뭐 2학기 초까지 있다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맥시멈 6개지만 보통은 5개 정도를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 학기 초에 물론 진짜 바로 대회가 있어가지고 했다면 모를까. 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서명과 저자 여전히 고2, 고3은 사용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면요. 고1을 봐야 되는데 고1이 조금 많이 바뀌어요. 방금 얘기한 거에 또 추가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추가되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까요? 네. 자, 과목당 500자 마찬가지로 교과활동. 네. 근데 잠깐 얘기해 볼게요. 과목당 500자라는 게 이게 과목이 만약에 10개다 그럼 5천자가 되는 거예요. 5천자면은 꽤 많은 분량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를 5천자까지 사용도 가능하니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수책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방과활동 아까 미기자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쵸? 네. 추가로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비 미반영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논문 같은 거 썼던 어떤 결과물 같은 것도 계산이 되겠죠. 네. 그다음 연간 500자 종합의견, 연간 500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연간 500자 동일한데요. 여긴 아까 자율 동아리가 이제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동아리 활동 외에 자율 동아리 활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합니다. 아까는 단체명 가능했는데 안 됐고요. 수능은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는 동일한데요. 요거예요, 바로. 네, 봉사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된다. 봉사를 했어도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 학교 교육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을 반영하겠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뭐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학생이 참여해서 뭔가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뭔가 기한과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봉사활동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안에서 교사와 뭔가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내용 중에 의미가 있는 거는 반영할 수 있겠다. 네, 공교육의 내실화, 정상화 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자, 진로활동 티백도 동일하고 진로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또 동일하고 자, 충격적인 거는 이제 수상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수상에 교과 우수상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학교들은 뭐 내신 같은 거나 내신 같은 거 잘 안 보겠다고 했지만 수상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교육부가 점점 지향하는 것은 좀 더 뭔가 학생 중심의 활동을 더 보지 뭔가 그런 수치화된 걸 보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수상 같은 경우는 또 뭔가 또 무분별하게 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됐었잖아요. 점점 줄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수상 실적을 아예 안 보겠다라고 2024학년도부터는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거는 저는 독서를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독서 도서명과 저자 네, 이거 아예 물론 작성은 하겠죠. 근데 아예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큰 변화가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잠깐 핵심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고2, 고3들 보시면은, 네. 교세특위는 방과활동 미기된다는 게 추가되는 거고요.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 30자 기재된다는 거. 자, 교내 봉사활동 실적은, 네, 숫자, 몇 시간 현재 기재되고, 진로희망 분야는 대입에 미반영되고, 그 다음에 수상은 학기당 한 건만, 네. 이렇게 지금 고2, 고3 학생들은 바뀌는 점. 근데 물론 이제, 그 2019년 이후 발표한 거니까 계속 똑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고2, 고3은.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볼게요. 고1 같은 경우는 네, 추가적으로 교사 측의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동아리는 심지어 청소년 단체 활동을 미기재하겠다. 고2, 고3은 단체 명까지는 가능했죠. 그 다음에 교내 봉사활동 실적을 아예 미반영하겠다. 고2, 고3은 네, 숫자, 봉사활동 시간까지 반영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아예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네, 고2, 고3은 학기당 한 개였죠. 독서활동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네, 지금 현재 고2, 고3은 도서명과 저자까지는 입력이 가능했는데 반영을 했는데 반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면서 느끼는 점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하는 교과 세특 평가는 그대로 가는데 비교과 활동,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 기타 등등등 내가 수업 시간 외에 하는 활동들 네, 그런 부분 물론 자율, 진로, 봉사는 동아리는 다 창체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추가적으로 뭔가 내가 더 했던 활동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축소하고 거의 반영 안 하겠다는 얘기는 폐지까지 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요. 솔직히 점점 이게 2024학년도에 어떤 정점을 찍으려고 하는 교육부 방침인데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번에 있듯이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에는 폐지가 될 예정이에요. 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진짜 자기소개서가 또 폐지가 된 학교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다르게 되면 다뤄볼 텐데요.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폐지. 근데 자기소개서 폐지가 무슨 의미냐?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우리가 비교과 활동, 생기부에 잘 드러나지 않은 활동들을 더 표현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창구였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교세 특을 이런 얘기고요. 2번 갈게요. 자, 정시를 확대한대요. 40%까지. 네. 2024학년도에는 40%까지. 올해도 또 정시 비율이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정시가 확대되니까 대신에 수시는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겠다.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 같은 거는 거의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고 내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될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정시 확대 40%는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 합격자가 안 나와서 2월 넘어가가지고 정시로 인원이 편입이 되는데요. 정시 확대 40%는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50%의 얘기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결과 보시면 거의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50대 50, 수시 50대, 정시 50의 어떤 그런 구도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요.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진로 진학 준비할 때 수업 시간에 하는 교세특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업 때 열심히 수업 듣고 거기서 하는 활동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이 나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나를 어필하고 막 그렇다고 막 가서 막 써달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은 눈에 띄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활동 참여도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고 그럼 평가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또 20명, 3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 평가를 그렇게 다 관찰하면서 하겠어요? 노력은 하지만 물론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쟤 더 열심히 활동하네. 아, 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알고 있네. 이런 걸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생기부에서 교수직을 평가받을 수 있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하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좀 약간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점점 보니까 생기부 평가도 그렇고 대학 입시도 그렇고 점점 수업에 충실하고 공교육의 내실화, 뭐 정상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 같은 경우도 발표한 게 정신대도 네 내신, 그러니까 생기부 관련된 내신 플러스 모든 것들을 해서 네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네, 여러분들 수업에 정말 충실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정시 팔아서 학교 수업 때려치고 뭐 내신 안 하고 수업 이거 평가 같은 거 안 받고 교수 평가 안 받고 그냥 정시만 할 거야. 근데 서울대는 못 가는 거죠. 왜냐면 그걸 다 평가하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혹시라도 나는 무조건 서울대 가려고 내신 수업 안 듣고 막 수능 공부만 할 거 하는 친구들은 조금 정신 차리고 네, 경계하고 아 맞다 그게 아니구나.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해야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쌤이 계속 보다 보니까 수업 때 열심히 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친구는 수능까지도 열심히 이어져서 다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네. 모든 것에 여러분들 충실하게 하는 그런 네,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 재워놓고 밤늦게 찍는 건데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자료 만들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도 좀 도움 될 만한 영상들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네, 진로와 진로 관련해가지고 좀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많이 도움 받으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좀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진로와 꿈이지만 네, 어쨌든 성공적인 진로 진학 네, 입시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